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무려 287만 명이 일자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올 하반기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수중에 주어진 것도 아닌데 뭐 어렵게 여기저기서 빌려서 한다 해도 성공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직 지금 나이에는 창업이 힘들지 않나.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운 이 시점.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불안 심리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의 파이도 정해져 있고 청년들의 취업은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시생들도 늘고 있죠.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은 취업 준비생이 22만 명에 달한다는데 청년 창업이 위축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청년들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직장만 고수해서는 이 나라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의견인데요. 2015년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15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대회는 전문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 70억 원 정도, 둘째 날에는 한 110억 원 정도의 모의 투자 자금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기 중인 잠재 투자자들까지 합치면 그 투자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투자액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그런 유명한 벤처인이라든지 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또 엔젤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질적으로 좋은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하고 투자자 간의 그런 활발한 그런 의견 교류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도록 펼쳐지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첫날 오전에 이미 5개 기업이 목표 금액 100% 이상을 달성했으며 첫날에만 14개 기업이 목표 금액을 상회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열정 넘치는 창업자와 벤처기업가들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고 확장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뮤직은 저작권 보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인데 센터 측의 권유로 이번 모의 투자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과되어 있는 입주기업이다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히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는 창업지원실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스케줄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그 클라우드 펀드 모의 투자긴 하지만 클라우드 펀드 이번에 최근에 다시 이제 봄이 일고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센터에서 저희를 그 내용을 주셔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그 아이템을 일단 네티즌들이 이제 모의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당 받을 수 있는 그 캐시를 가지고 이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ICT 기반이라든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어떤 그 가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테스팅 형태로 아니면 티저 형태로 이렇게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재능 있는 창작자들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저작권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는 의미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중들이 돈만이 아닌 공감과 가치도 투자하기를 꿈꾼다는 안신영 대표. 이런 사업이나 이 아이템은 그 말 그대로 대중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잉여라고 해서 얘기한다는 잉여들의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들의 또 삶이나 이런 뭐 이 삶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국에는 국가적인 이익이 되고 문화 콘텐츠로 봤을 때도 그 사라져가지 않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플랫폼을 끌어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보석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봐도 저도 작곡가지만 쟤 정말 천재 아니야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자기 작품조차 발표 못하고 사라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원대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그마한 출발 자체가 제대로 어필만 된다면 저는 문화 쪽으로도 상당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회의 공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36개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발행 기업으로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 그야말로 돈과 함께 의미와 가치 투자, 그를 위한 고민까지도 오가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컬러를 띠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한 고부가 가치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까지 구상하며 추진하고 있는 황재우 대표. 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법인 전환을 통해서요, 그 헤든엔젤 클럽이랑 한국 벤처 투자 주식회사를 통해 갖고 지금 투자 유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걸 이제 사전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 공고를 보고서 저희 중소기업을 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한테도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과 더불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자협회,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 소속의 국내외 전문 투자자들도 대거 참여한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 이러한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 벤처, 창업 기업가들은 실제 투자 유치 과정을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들 또한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고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엔젤 적격 투자자일 경우에는 벤처 회사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이미 익숙하신 상황이시긴 할 텐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겪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벤처기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의 십시일반 자금 유치라는 정체성에도 매력을 느끼지만,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나 실제 크라우드 펀딩 과정 안에서 본인들의 기업 색깔과 사업 아이템, 기업 인형 같은 것들이 홍보되고 마케팅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소규모 이렇게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금도 상당히 긴요하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실제 자금 유치보다는 그 기업을 홍보하고 또는 그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가 되면서 가장 회사에 관심 갖는 분이니까 상품 판매라든지 또는 마케팅, 회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도 되고, 또 소액이 들어와서 또 회사 이익을 공유해 가는 그런 아주 좋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젊은 청년은 경영학과 전공생입니다. 여유 자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도 참여하게 됐다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경영학과에서 학회도 했었는데, 이제 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렇게 상장된 주식이나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런 지금 되게 가능성만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뤄낸 수치가 없는 기업도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 또 한 명의 참가자, 직장인 이상호 씨. 지금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지금 주식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크라우드 펀딩이 담당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소망이고요. 예를 들자면 뭐 큰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제품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수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공유해 준다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당국 역시 크라우드 펀딩 업체, 즉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의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요. 일단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유치할 때 좋은 방법으로 해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는 듣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을 가진 저희 기업들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 시장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느 정도는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히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이 허용된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정작 중개업자로 나서는 증권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4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가져갈 수수료 수익이 낮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여기에 기업과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다 의견 제시를 통해 투자에 개입할 수도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이제 비상장 기업 투자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큰 규모였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이제 소액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금융당국은 우량 증권사의 참여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크라우드 펀딩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할 때는 되게 많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 절차를 증권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 투자자들이 그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증권 발행에서 절차가 복잡한 거는 증권을 여러 대중들에게 그 증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한 건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력하게 마련을 했고. 요즘은 귀농붐, 농업 창업붐의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 참가자 중에도 농업 관련 벤처 기업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과 강력한 면역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토종 잎새버섯 생산과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조용인 대표. 이 잎새버섯을 인공 재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많은 그 실패와 인구 끝에 저희들이 잎새버섯을 인공 재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장은 약 600평의 종균 공장과 종자업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농, 기농 또는 은퇴자분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농장이기도 합니다. 조용인 대표는 금융기관에서 2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고민 끝에 잎새버섯 재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이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버섯들을 접하고 고심하면서 잎새버섯이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이자 국민 건강에도 분명히 일조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데요. 많은 퇴직자들이 치킨집 같은 가게를 차리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겁니다. 특히 조용인 대표의 사업 아이템은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가 시작되면서 초반부터 1등의 스코어로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여긴다는 반증인 셈이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해 친환경 아이템이나 사회의 공헌도가 높은 의미 있는 사업 아이템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최첨단 IT 산업 같은 데에만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라 조용인 대표의 잎새버섯과 같은 귀농 사업도 얼마든지 훌륭한 창업이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창업을 소망하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퇴직 후의 장년층에게도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새는 젊은 층들도 농촌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장려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상당히 저희 농장에는 장농이나 기농을 하는 분들이 견학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장농 기농학교 학생분들이 주말을 통해서 저희 농장에 견학을 하고 저희 그 잎새버섯과 곤충 테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청년분도 장농이나 또는 그 은퇴자분들이 다시 기농을 또 지원하는 그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와 그분들의 서로 상생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크라우드 펀딩 모의 투자 대회 참가자들을 통해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작고 좁게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좀 더 의미 있는 투자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들과 원활하게 만나고 소통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제도적 뒷받침이 역시나 발빠르게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자 보호가 더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본격적으로 중개에 나서기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더 긍정적인 방향과 큰 규모로 확장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를 이제 IT, 최첨단 산업 이런 분야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친환경, 농촌과 자연 생태계와 맞닿은 창업이나 사업 쪽으로 더 눈을 돌리고 연구개발도 하며 지원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사업 아이템, 즉 제품 위주의 창업과 투자를 넘어 좋은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사실 킥스타터나 인디고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히트 상품이 펀딩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처음 알려진 좋은 제품들이 사실은 나왔기 때문인 것인데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내년도는 좋은 기업을 사실 이제 발굴을 해서 성사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실 좀 선발할 수 있고 투자를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엔젤 클럽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 캐피탈 이런 협업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업 차원에서 실제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본 모의 투자 대회는 일반 투자자 및 스타트업 모두에게 새로운 그 펀드레이징 방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인 안착에 이 모의 투자 대회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크라우드 펀딩이 잘 정착되고 발전되면 앞으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인재를 좀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금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알 수 있고 또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또 이왕이면 다각도로 또 어떤 식으로 또 리스크를 범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리고 요새는 또 사실 가장 사업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그 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창업 지원만 주는 것이 능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벤처 창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은 자신들이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겪어내고 있고 투자자와 정부에 바라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에 대해,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소액의 투자자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돈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라고 생각합니다.